도시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노력 역시 보답받았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서 최선의 등급을 받아 14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전국 최초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군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으로 시작합니다. 부여형 주민자치회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지원으로 지역 인재를 발굴했습니다. 군민의 곁에 힘이 되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아동, 여성,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인증과 함께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으로 언제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난방비 특별 추가 지원,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시 발전에 필요한 성과 또한 이뤄냈습니다. 수해 피해 지역, 자연재해 위험 지역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뜻깊은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부여, 그 결과는 좋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변화의 시작을 알린 부여, 이제 내일이 기대되는 더 큰 부여로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친환경, DNA 전문 농업, 스마트 팜으로 성장하는 첨단 농업 대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팜 선도 도시에서 대표 도시로 도약하고 농업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미래 농업을 지키기 위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대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농업의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더해 혁신적인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미래 먹거리 제공은 물론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에코테인먼트를 기반으로 남북권 거점 관광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백제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역사 문화도시를 기반으로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를 조성하여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한 발 더 도약하겠습니다. 부여다운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우러진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자연을 만끽하는 칠링 힐링존 조성으로 오직 부여에서 만나는 관광과 역사, 힐링이 공존하는 색다른 관광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 인프라 개발과 에코테인먼트, 스마트 관광 활성화로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는 충청남도 남부권의 강소도시가 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내일이 더 풍요로운 경제 살림을 마련하고 기간산업 확대와 포용적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도시 경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바이오 센터를 조성하고 부여군만의 주축산업 육성을 위해 기회발전 특구와 연계하여 수도권 뿌리 산업을 유치하여 농림축산업 관련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쾌적한 산업 인프라 조성과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압축적 도시공간 구조와 안전도시 구현으로 국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공간 구조로의 전환부터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지역사회 조성까지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여읍 위주의 단핵적 공간 구조를 탈피하고 농촌 공간 재정비를 통해 부여 군민 누구나 생활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를 개선하여 도시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건립 등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논 범용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물 관리 순환 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3대 공동체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제공은 물론 생활인구 확대 및 주민주도 자치분권 추진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로 국민이 건강한 보건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여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살고 싶은 부여, 청년이 행복한 부여 조성을 위해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및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여군이 도시 전체를 넘어 읍면 구석구석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푸르른 자연이 드넓은 세도면의 주요 계획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겠습니다. 청포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및 대촌 소하천 정비, 청송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 금강로정 선유길 개발로 자연 속에서 만끽하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라면 고난도, 위기도 기회로 바꾸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작지만 강한 도시 부여가 그리는 더 큰 변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역경을 이겨내고 함께 성과를 이루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4년 세도면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주장은 세도민장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도면장 동세학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기관 단체장님과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청송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위치는 강대리와 청포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로 8.3km에 배수 설비 122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간대 1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금강 누정 선육길 사업입니다. 위치는 반주원리와 강대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누정 정비 및 설치, 진입로 확장, 후계공간 조성, 정관 및 편의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조교천 지금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위치는 지금 청송리에서 강대리까지 한 6.7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아마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청포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포리와 그다음에 기동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업용수 관로 7.5km와
가압장 개량 일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마 실시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사업 치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번째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 소재지인 간대 3리와 통송 1, 2 일원이며 사업비는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울림센터, 그다음에 세도 중앙로 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가 세두면 재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구경정 나루터동 12개소이며 복구액은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천 및 마을함길 복구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은 없지만 지금 24년도부터 저희가 착공 예정인 인천, 강경, 국제도 68호 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아마 29년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사업 위치는 인천면 비정리에서 강경, 황산, 저희 황산대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6억 원이며 사업량은 2차로 9.8km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지금 충청 남도이며 보상 업무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혹시 또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행사 이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조항 부서에 또 확인 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 진행을 맡은 세도면 부면장 이왕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세도면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기관 단체장님과 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참석자 소개, 국립 미래, 박정현 군수님과의 대화에 이어 마지막으로 군수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열린 분정을 펼치시는 부여군 의회 장동영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청남도 의회 김민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여군 의회 김영춘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여군 의회 김기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여군 의회 윤선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승순 세도면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진고 세도면 이장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경수 세도면 면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우 세도파출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숙 세도중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남혁 세도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성복 세도우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궁성 세도면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영순 새마을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재 바르기 살기 운동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덕분이어서 가셨나 보네요. 김병철 의용수방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덕병 세도면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병길 산이화가 보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신 세도면 생활개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문 세도 예비군 면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현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미호 정진석 국회의원 사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의 생생한 소식을 담기 위해 구역은 언론 기자단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역은청 김학준 행정복지국장, 강관옥 농림경제국장, 정순진 문화건설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의 일과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빈 및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빈께서 함께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예를 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명 구역은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세도면면 여러분, 구역은회 의장 장성명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해 콘서트 행사 중에서 아마 세도면이 최고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 같이 하신 세도면면 그리고 김진수 그리고 동대 회장님과 김사무 파수소장님, 한용수 명리회장님, 안봉석 중대학 회장님, 신영수 부회장, 시상철 부회장, 조성구 지역장, 조진구 이장대 회장님, 총괄의 협찬물들이 같이 하신 기관장, 사회단체장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양유상을 들어보셔서 잘 아실 테지만 우리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굵직한 경제난 속에서 작년에 수출 부진과 더불어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세수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빚을 묻어서 나라를 꾸려가야 하는데 후손들에게 빚을 수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전한 예산표정을 하는 바람에 작년 예산을 깎여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구역 중선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잘 대처하시고 또 연속 우리 지역의 재난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난하루 수요일 한국 공무원과 교수님을 또한 오늘 이 자리 같이 하신 우리 정진석 의원님 지금 나란히 바빠요 지금. 그래서 못 오시고 사모님께서 같이 하셨는데 이윤 사모님 감사합니다. 김민석 의원님, 김영춘 산업건설위원님, 김기진 의원님, 윤석열 의원님, 저기 박수현 청와대 수석님도 같이 하셨는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하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넉넉지 않은 예산 속에서도 지난 구역원에서 추진해온 일들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확 풀려나갈 것 같지는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고 중사층이 무너지면 양극화 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작은 조차는 인구가 더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우리 정부에서는 그 사회적인 문제로 그걸 해결하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기축 정책을 통해서 중산층이 무너지지 않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부당한 노력 속에서 회원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시고 또 아울러서 쪽에 크고 작은 행사 있을 때도 지금도 많은 노력 속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올해도 여러분들이 나란 노력 속에서 회원과 더불어서 새로운 발전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경제에게 항상 물론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도와주신 것이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승천하는 파란 용이 저희들 물도 나르듯 여러분들 높은 뜻 이루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같이 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박정현 군수님과의 통곡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함께 만드는 덕분 부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승선 회전면 의회를 비롯한 지역의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들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에서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병원의 장성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국민들 의원님 고맙습니다. 정진석 의원님 대신해서 이묘 여사님 함께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19를 힘들었고 또 코로나가 끝날 쯤에서 22년도에 병원에서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또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봄에는 태도 공사리 이론과 인천면 그런 이론에 확보를 해서 힘들었죠. 특히 작년 수해 때는 청포 1, 2 지역에 개방이 없는 구간에 물이 밀려 들어와서 시설하우스와 그런 것들 충격되는 게 많이 당했어요. 태도 지역도 그래도 이면은 또 수해와 산불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재작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2년 연속 수해 그리고 봄에 산불까지 합쳐서 3번이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었죠. 그래도 정부와 충청남도가 시의적절하게 빠르게 조처를 해줘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고생하셨던 국민들과 태도 지역 국민들께 고생 많이 하셨던 말씀과 함께 힘을 합쳐주셔서 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다가 또 작년 3월달에 끝만 나는 방울토마토 문제가 있었어요. 20농가였는데 전체적으로 부여는 세도에 3농가밖에 없었는데 논산하고 익산에 나머지 17농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도 논산이나 익산에서 빨리 대처를 안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제가 나서서 언론 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 조사해서 그나마 빨리 수습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방울토마토 농가들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도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단독으로 결정하면서 나중에 이제 농림특위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해드렸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포 1, 2 박혁 이장님 오셨어요? 박혁 이장님, 예, 좋은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4대강 사고 때 워낙 그 지역이 환경이 생태 환경이 복잡하고 또그 단면도 복잡하고 거기가 습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4대강 사업을 하는 중에도 제방 구축을 못했습니다.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에 후회도 난 거를 작년에 확인했고 또 우리 구역군에서 금강유역 환경청에 또 강력하게 건의도 했고 해서 최근에 임신의 전 새마을 해수면 새마을 분야회장님 통해서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올해 용역 줘서 제방 공사할 수 있도록 올해 용역 발표하겠답니다. 비용은 제가 봤을 때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니 우리 저기 공무원들한테 박수 쳐주셔야 돼요. 우리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찾아가는 동해 콘서트 전에 금강유역 환경청 통해서 용역 발표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날 때 많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든지 더디거나 또는 안 되거나 우리 부여만 자꾸 쇠락하거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저희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잘해서 큰 성과도 냈습니다.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는 매년 합니다. 2년 연속 종합평년도 평가 1등급 받았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되는데 이 성적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다 해요. 그래서 498개에서 501개 정도 되는데 재작년에는 501개가 평가받고 작년에는 498개가 기관이 평가를 받았는데요. 2년 연속 1등급 받은 기관이 498개 중에 6개밖에 안 됩니다.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대전,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서도 유일하게 구역군만 2년 연속 청렴도 평가 1등을 받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도 잘하고 깨끗하게 열심히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 평가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내부 평가가 또 외부 평가가 있는데 내부 평가는 젊은 공직자들, 그러니까 9급, 8급, 7급, 6급 이분들한테 이제 주로 물어보는데요. 한두 명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950명 정도 돼요. 10%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95명 이상한테 물어보는 거죠. 1년 내내. 뭐 물어보냐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고문수나 군수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권력남용을 권한남용을 하거나 금품을 유도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또 외부 평가는 뭐냐면 구역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백 개 되죠. 그 중에 또 10% 물어봅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금품 향응을 요구했거나 뭐 이런 거 있는지 또 부당하게 일을 특혜를 준 게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답변이 나오면 그런 일이 있다고 나오면 감점이 돼. 또 감점 하나 받으면 뭐 1등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젊은 공무원들 중에 감정적으로 자기 상급자가 있다고 없었는데 있다고 해도 찾아낼 길이 없어요. 익명으로. 그리고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고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러니까 깨끗하게 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선후배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평소에 좋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짓말로 불평 먹을 수도 있거든요. 한두 명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한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이런 이제 가운데서 498개, 500개 기관 중에 1% 난집밖에 안 되는 그런 청년들 1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구역군 직원들이 아주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있고 사무실에 일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큰 성과를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명예 아닙니까? 1등급 받았다는 자체가 이 구역군청 태도 행정복지센터 부자관 원장님과 회도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구역군청 모든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앞으로도 잘해달라고 명예의 박수 좀 보내주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어요. 오늘 그 대화 시간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요. 태도 농협 방울토마토 공선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태도의 방울토마토 농가 다른 농가들도 있지만 이제 이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또 태도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니까 방울토마토 공선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태도 방울토마토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6농가 정도 됩니다. 그중에 공선회에 가입한 농가가 정혜원 40농가, 금혜원 5농가에서 45농가예요. 전체 농가 대비하면 22% 정도 되죠. 예. 근데 다른 지역은 지금 조합장님이나 공선회 회원들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뭐 10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선회 가입률이 좋아야 혜택 받는 것도 많고 농산물이 나갈 때 대가격 받기 유리하는 거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좀 공선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선회에서 작년에 방울토마토만 왕대추나 오이 빼고 200억이 넘었습니다. 45농가가. 그래서 한 농가당 평균 딱 4억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70% 정도가 경비로 빠집니다. 그래서 4억 매출을 올리면 보통 농가의 수익이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남습니다. 많이 버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있고요. 이게 노지재배가 아니고 시설 원회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45농가가 2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려면 1헥타 정도 농지를 운영을 해야 합니다. 3,000평. 3,000평 연동아웃도 하려면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은 20억 정도 들어야 시설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시설비 투자한 비용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남기는 경비 빼고 1억 2천, 1억 5천 버는 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부 연한을 20년으로 본다고 했을 때 매년 1억씩 적립해야 다음에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빼고 나면 손에 잡는 거는 벌고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밖에 돈벌이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런 거를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농협도 직원도. 제가 스스로 다 공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나마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고요. 또 농가의 농산물 가격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합쳐져서 결정됩니다. 품질이 나빠도 제가 가격이 따질 수밖에 없고, 그죠? 그 다음에 기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많이 이렇게 생산하면 또 시장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수가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데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은 한두 해 가지고 보통 평가하지 않고 10년 평균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농사를 또 어떤 때는 못 져도 또
가격 좋게 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10년 단위로 평균 생산액과 수익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자재를 수입해서 공산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농업이 구조적으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런 거 농사 져봐야 남는 거 없다고 고생만 한다고, 우리들 자식들 잘 키워서 열심히 가르쳐서 다 공무원 만들고 대기업 취직시키고 그래서 다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에 시달리는 오늘날 농촌 지역은 더 힘들어진 거죠.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나마 농산물 재가격을 받으려면 공선회라든가 농민들이 조직화돼서 함께 움직일 때 농산물 가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업자한테 우리 이윤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뭉쳐달라 공선회를 중심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방울토마토가 요새 가격이 비쌀 때 한 팩에 2만원 했답니다. 2만원짜리 여기서 얼마에 나갑니까? 조합장은 한집 가게죠. 농민들이 받는 가격. 네. 그러니까 나머지 10,000원이 유통업계 마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만 원을 우리가 받을 때는 생산 비용을 다 빼고 나서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 실제로 땀 흘린 만큼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나 우리 지자체가 여러분들의 농산물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모든 품목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전략 품목은 근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사전에 동행 콘서트 하면서 밖에서 들어오실 때 건의사항 수렴했습니다. 태도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가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류로 작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할 건지 시간이 걸릴 건지 못하는 건지 다 확인한 다음에 모든 분들께 직접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여기서 또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될 건데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말씀 나눌 거고요. 특히 앞에 계신 기관 단체장님들은 저나 의원님들이나 국내 소통을 비교적 수월하게 자주 하시는 분들이니까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뒤에 계시는 일반 주민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부탁을 받은 게 있는데 우리 지역 의원이신 조기련 평남도의 의장님 바쁘셔서 오늘 참석을 못했다고 우리 태도 연민들께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을 하시다 보니까 구역으로 오시기도 힘들어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막 군산도 가야 되고 태안도 가야 되고. 왜냐하면 충청남도 의전 서열 본지사가 1위고 의장이 2위잖아요. 그래서 구에 있는 큰 행사는 다 다니셔야 돼요. 충청남도 전체를. 당연히 구역분도 오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태도면까지 오시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셔서 돈 엄청 가져오십니다. 근데 가끔씩 여기서 잘라서 그렇지. 기업은행에서. 어쨌든 돈은 많이 가져올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다 해주시고 일단 여기 임명길 판유가 회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군종에 바쁘신 박전임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식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세도 사녀가 회장 임병길입니다. 충청 무형문화재 제4호 세도 사녀가는 선친들께서 발굴하여 전승하게 된 옛 동경문화를 재현하는 공연입니다. 첫째 모실기 소리, 김배기 소리, 대장실 소리, 나비질 소리, 곡간에 곡식쌓기 등 5가지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 연습은 실내에서 하고 있지만 공연 연습은 5가지 소품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밖에서 해야 하지만 날씨가 비가 오거나 햇빛이 너무 강해서 밀짚 모자를 쓰고 했지만 연습이 불가능하여 운동장 한켠에 비가름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옛 농경문화유산인 세도 산유화가의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해 의원들 각 전 의원들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딱 잘라서 뭐 뭘 지원해달라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 안 하시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네. 기다립시다. 우리 문화체육 관광과예요? 아니면 문화재과예요? 네. 지원 가능해요? 저희가 저기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해서요. 현장 나가서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가 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운동장도 찌뿌거리고 보면 가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관심 좀 가져주시고 회장님 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의 입장에서는 인산의 벼신제나 해도 환영하거나 그랩 분야 같은 게 그래도 계속 보존된 일 중요한 문화 자산이거든요. 네,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계셨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2구 조동문입니다. 제가 이 연사무소에 방문을 해보면은 담당자가 없을 때 재방문을 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또 민원을 넣게 되면은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은 잠깐 대고 하세요. 민원을 넣게 되면은 다음 직원이 바뀔 때 인수인계를 안고 가갖고 했던 일을 전혀 뭐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 번 군에도 그런 걸 느꼈고 제도 면사무소에도 누차 느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넷을 낳았어요. 제가 둘째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것이 내가 뱃속으로 난 놈인지 아닌지 내 자식이지만 참 한심하다고 그런 말씀도 들어요. 가족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나라 조직도 그렇고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한 90% 되고 못하는 사람은 한 1, 2% 되고 그 나머지 뭐 한 6, 7% 정도는 그냥 따로 보고 뭐 그런 겁니다. 세상 이치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일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부 그런 이제 사고나 그런 이제 좀 부족한 것이 있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민원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학습을 하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일을 좀 잘 하셔서 특히 읍면 행정은 일선 행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 빼고는 거의 밖으로 또 많이 나가실 거예요. 이럴 때 부재 중일 때 어떻게 오시는 분들한테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할 건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원래 업무 분장이 돼 있고 자기 컴퓨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워놓는다고 해도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의 민원 행정 서비스는 부재중이라는 말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고,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울 때도 다른 동료 직원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한 어렵지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도 나라 일을 하긴 하지만 법으로 노조를 만들 수가 있고 노조가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공무원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이기도 하죠. 근로자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끊임없이 사용자인 군수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데요. 저희는 점심시간 때는 업무를 안 하는 걸로 해서 비워놓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사실은 업무 시간 아니거든요. 원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일을 하게 돼 있는데 12시, 1시는 그 8시간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어렵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게 시대 흐름이거든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식이 공무원이면 내 자식이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주인인데, 주인인 국민들한테 대접을 잘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공무원이니까 좋기도 하지만.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이라고 해가지고 박대를 당하거나 홀대를 당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공무원들 뜻으로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연사무소까지 와서 가지고 다시 오세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민원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 제대로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저는 그런 이제 지금 시스템 변화가 있으니까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오셔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편하잖아요. 근데 모르시니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 빼고 업무 시간에 자리가 비었을 때는 다른 직원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예. 저는 그 청송인인 이장 청혁입니다. 국장님 말씀드리고 세도를 방문해 주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세대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아니고, 23년도 11월 20일 날 세도 파출소가 이사무소에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파출소가 그냥 한물로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철거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대안을 찾아줄 수 없나 해서 논의를 드렸고요. 건의를 드렸고요. 그 아침에 제가 그 파출소 사장님한테 좀 여쭤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 파출소 건물은 그 경찰서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폐지 신청을 해본 상태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크게 그래서 알아가지고 이거를 좀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줍시다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라의 그 재산도 각 기관마다 따로 갖고 있어요. 중앙부처도 기재부 재산 따로 있고 행안부 재산 따로 있고, 우리 군도 이를테면 군청도 따로 있고 세도면 재산이 따로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기관이 다른 경찰서 재산은 경찰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려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59조로 세수를 못 걷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빵꾸 나면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다 메웠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조를 지방교육대를 안 보냈어요. 우리 구역군 같은 경우는 598억 정도가 못 받았어요. 올해도 550억 정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메워야 되냐면 예산을 다 깎아서 해야 될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늦추거나, 안 그러면 세우되 탁 까먹거나
주의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빚을 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사업인가를 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게 통합안정재정학이라는 기금으로 이게 승인을 얻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제가 돈을 좀 모아놨어요. 800억을. 부여문화예술 교육공학 타운도 해야 되고 또 홍산에 일반산업단지도 하려고 모아놨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작년에 써버렸어요. 근데 지금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올해 안 내려고 또 메꾸고 모자라면 이제 지방세 바라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업에.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은 하되 조금 뒤로 늦추거나 그런 거는 경기가 좋아지거나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원활하게 줄 때 정도 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가 거짓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거짓말 하면 군정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왔으니까 다 계시니까 금방 해드릴 것처럼 할 수는 없고 요거 매입해갖고 활용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역 군정의 정책 우선 순위상 아주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까지 못했어요. 아니 근데 그 토지는 그 경찰 소관이 아니고 사유지 소관입니다. 그게 경찰 토지는. 더군다나 사유지면 또더 봐야지. 그래서 제가 경찰서만 협의해서 비리기를 둬야지. 제가 권유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건물은 경찰 그 소관이 건물이니까 그거라도 좀 협의해서 그거라도 철거해버리면 철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보는 뭐 땅은 사다 자는 건 근데 이제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 땅은 재밌게 돼 있긴 하네요. 복잡하게. 보통은 우리가 뭐를 할 때 우리 마을회관 같은 거 지을 때 노인회관 같은 거 지을 때 땅 군에서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잖아요. 회사하라고 한다고. 땅을 내놔야 해줘요. 우리도 부여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정부가 안 주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비를 다 줍니다. 어느 정도 법에 따라서. 그런데 땅은 우리 돈으로 사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경찰서가 어떻게 사유지에 그 건축물을 짓게 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약에 지금 경찰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해주면 땅 주인이 집가가 올라가서 특혜가 돼요. 더 못 해줄 것 같은데 우리가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땅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땅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 골칫덩어리 하나 향교? 어디 임천향교요? 그럼 임천향교가 그 땅 팔 때 그 철거비를 빼고 이제 땅값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치워주면 임천향교가 임천향교 재산으로 가치가 더 부러져서 가는데 임천향교 입장에서 보면 좋겠죠. 그러나 의원님들이나 우리 예산을 쓰는 다른 국민들이 볼 때는 특혜죠. 이거는 좀 따져봐야 돼요. 해주세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해봐야 되고 저 뒤에 오늘 언론인들 많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이 왜 오셨냐면 군수가 막 다니다가 말도 안 되는 거 해준다고 할까봐 막 감시하러 오신 것도 있대요. 사실은. 근데 하물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제가 해준다고 하겠어요. 이거는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뭐꼭 하다는 것보다도 할 수 있으면 아니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문제가 있어요. 그 건물이.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코너 그 가뜩이나 태도가 옛날 자연 도로예요. 계획된 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면도재지 도로보다 좁아요. 굉장히 좁아갖고 그 코너 돌기도 쉽지 않고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거 치워주면 거기 얼마나 좋겠어요. 시원하고 그래서 치워야 된다는 당위성은 공감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책 순위 꼭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냐면 우리가 살림이 부족하니까 재정난이 있는 지자체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봤더니 그게 경찰서 땅도 아니고 상교 땅이라네. 그 건물은 경찰서 거고 경찰서에서 치워야지 그거를 왜 우리가 치웁니까?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역경찰서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역경찰서 본청 앞에 옆에 상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찰관들이 운동도 하고 치기도 해요. 그거 너무 오래돼서 그것 좀 지켜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갖고 그거 해줬어요. 12억인가 13억. 그래갖고 서울 와갖고 서울 올라가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이 해야 될 일을 왜 군수가 하고 있냐고, 그렇게 구역원이 할 일이 없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 망신을 당하면서까지 이걸 해줬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기관마다 고유하게 자기들 할 일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정 안 될 경우 이제, 왜냐면 군수는 총괄하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할 수는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하시죠 지금 주민자치. 현재는 아니에요. 어쨌든 부위원장님 어쨌든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런데 그걸 좀 당장 할 건지 또는 시간이 좀 걸릴 건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경찰서도 자기들 돈 쓰는데 자기들 돈으로 치워야지 무조건 돈에다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협의할게요. 일단 알아보고 다 알아본 다음에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없으세요? 예. 수고리에 제가 기초를 한 사람입니다. 주천이요? 네, 수고리요. 그 기초불로 기초를 한 사람인데요. 그 언덕배기가 있어요. 그러면 비만 좀 많이 오면 산에서 토사가 막 밀려와요. 그 군의 도로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아셔요. 이거 청소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나와서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올레백이나 오르막길이라서 대형차들, 특히 정부차들, 단부차들 내놓고 달려받아갖고 올라오게 되니까 뭔지 말도 못해요. 그 내려올 때는 그냥 총알이에요, 총알. 그러면 경찰서에다가 뭐하러 세워주려고 내가 부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분행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문구가 이게 근사하게 딱 해가지고 시속 50km, 30km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토사 밀려오는 것 가지고 관공서에다가 제가 부탁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해달라 좀. 그 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군에서 나서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부유군이 살기가 좋아가지고 기초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암 수술이나 심장 수술을 큰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 맑은 공기를 제가 쏘이려고 왔는데 뭔지 말도 못합니다. 장마철 되면은 그 모래니 자갈이니 그냥 밖고서나 막 다니니까 그 먼지는 말도 못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돈이 엄청 많습니다. 좀 남아 돌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각 동네마다 운동기구가 엄청 많아요.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좀 관리 좀 해가지고 좀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하는데. 예. 왜 엉뚱한 말씀하세요? 어르신 말씀하시는 거 정말 공감되고요. 일단 저기 어르신 연락처 확인하셔가지고 관련 부서가 현장 나가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대책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안 됐던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운동기구 문제, 어제 그 운동기구 문제 그러지 않아서 촌에서 말씀하셨던 거 말씀드렸던 거, 석성에서 말씀드렸던 거, 촌인가요? 여러분들 또 결국은 저 어르신 때문에 말씀 나옵니다. 여기 이장님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요. 마을마다 그 운동기구 실외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자도 있죠. 그거 이제 안 하랍니다. 남의 동네 하면 우리 동네 왜 안 하냐고 해갖고 계속 역대 군수님부터 저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경자 얼마나 씁니까? 안 써요. 보면
그냥 폼으로 해놓은 거지. 근데 그거 하나에 싼 건 2,000이고 비싼 건 5,000이고. 운동기구 그거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졸라갖고 해드리면 운동기구 하나가 보통 250, 300 해요. 근데 그거 관리를 지금 어르신 말씀하시는데 그 관리할 우리 공무원 없어요. 그것까지. 그런 거 해드리면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이장님이나 분야회장님이나 마을에 지도자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그 조를 짜갖고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닦아주고 녹슬지 않게 해주고 그 경자도 좀 닦아줘갖고 거기 그 먼지 같은 거 안 묻고 찌들지 않게 해줘야 그 올라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찌들어가지고 신발 신고 올라가 버리고 그 동네 개 돌아다니면서 똥 싸고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일부만 해요. 일부만. 그래서 경자하고 운동기구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된 데다가 우리 돈 쓰는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주면 관리해야 되는데 운동기구 해주면 10년 써야죠. 그러면 닦아주고 해가지고 녹슬지 않게 해주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2, 3년이면 다 녹슬어가지고 거기다가 녹슨 건 그만두고 그 근처 풀도 안 뽑아져가지고 풀 높이가 운동기구 더 높은 데도 있고 이 말이 됩니까? 어느 동네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새들은 아니에요. 새들은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그것까지 관리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거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마을에서 해야지.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운동기구 사달라고 하고 경자 놔달라고 해놓고 그러면 경자도 우리 공무원들이 닦아주려고 놓고 운동기구도 우리 공무원들이 닦아주려고 합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고급 인력인데 고급 인력답게 정말 우리 국민들 어려운 일 있으면 그런 일 해야 될 게 공무원인데 겨우 뭐 운동기구 닦고 경자 마루 닦고 하는 게 공무원이면 그 공무원 내가 내 자식이라도 공무원 안 시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돌면회 같은 경우에는 정자나 운동기구 전부 잘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잘하시는데 그게 매도시면 되나? 아니 이장님 마이크 대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준권에 가사건구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자로 밑에다가 근사하게 전시용으로 딱 해서 운동기구 지금까지 딱 씌워놨어요. 10가구에서 10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장님들께서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 동네가 선생님, 그렇죠. 자꾸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10명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선생님 지금 10분밖에 안 생각 없이 남았는데 거기다 갖다 딱 그게 갖다 설치해놓고 저는 선생님 말씀 많이 하시면 좋아요. 다른 분들 얘기 들으니까.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없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짧게 해야 돼요. 없으세요? 진짜 없으세요? 저기 한 분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태교마을이라고 강정 다리 건너기 전에 그 동네 살고 있는데 예. 중앙선에 신분 무더기에 분이 말을 박았는데 네. 다 부러져갖고 지금 2번 했어요 그게 현재. 예. 근데 몇 개 부러졌나 한번 확인을 하시고 네. 중앙선 신범물 무더기에 분이 그걸 다시 해줄 수 있는가? 바로 붙이겠습니다. 바로. 한성 과장님 도론팀 통해서 바로 확인하시고요. 바로 조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앞지르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파고놓으면 앞지르기를 덜 까 같아서 지금 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서류로 권해사항 작성하신 분들은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보고를 받고요. 또 다 현장 확인해서 회신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거의 대부분 되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런지 이유까지 꼭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이렇게 직접 저하고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더욱 기쁩니다. 특히 태도는 작년 재작년에 수해와 산불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특히 방울토마토 이 쓴맛다는 문제 때문에 다른 모든 농가들이
공동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힘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태도에 방울토마토 농가를 비롯한 농민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땀 흘리는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만복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게